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는 통계가 바로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인데요. 통계를 내는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우리 지역 상황을 알아보려면 무려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군산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 통계 자료가 나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2014년이 마지막 통계더라고요. GRDP가. 그렇죠. 명확한 통계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이드 그런 통계만 좀 잡고 있거든요. 현재 GDP, 즉 국내 총생산은 한국은행이, 그리고 전라북도 GRDP는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시군 단위 GRDP는 전라북도가 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분기가 지난 다음 달 바로 GDP를 발표하지만 전라북도 GRDP는 1년 반, 시군의 통계는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발표됩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2014년 통계라면 2, 3년이 지난 자료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06년에 6월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그 확정 자료를 가지고 시군구 GRDP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발생을 하고요. 시의성 때문에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북도 통계 먼저 결정된 다음에 시군 통계가 작성되다 보니 이미 정해진 결론에 시군을 짜맞춰 가야 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씩을 더해 총 합계를 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정반대지만 통계 직원들은 배분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 지났고 작성 기관마저 따로 노는 GRDP. 미래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통계 작성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재량 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주 압수수색을 벌인 전북도의회 모 의원을 지난 11일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또 다른 도의원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도의원 3명 외에 전주시 의원 2명과 브로커 2~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국회의원이 어제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미국으로 떠났던 김 의원이 어제 오후 늦게 귀국했으며 경찰은 내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51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당일 오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고강도 고내열 안전섬유의 국산화가 추진됩니다. 섬유 산업의 기반이 완비된 익산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산업 현장. 맨몸으로는 잠시도 버티기 힘든 이곳에서 작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내열성 피복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소방관에게도 불에 타지 않는 안전 진압복은 필수입니다. 화재 현장은 무엇보다 이제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원단, 재질이죠. 그게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인을 지켜주는 방역복부터 날카로운 기계나 공구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는 고강도 장갑까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이런 섬유 제품의 대부분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융합섬유연구원은 안전섬유가 익산의 쇠락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8%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익산의 기반을 활용을 해서 방사선 차폐복이라든가 방열복 등 국산화를 갖다 추진하면은 최근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공약에 이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선정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100대 과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타 사항이 먼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거 섬유와 봉제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익산. 이제는 고부가 안전 섬유의 국산화 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주 전주의 EM푸드가 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떡갈비와 육수, 양념 생산을 추진하는 등 올 들어 13개 식품 기업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되는 식품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37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41%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추진한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 방안을 현대중공업이 거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겠다며 도크를 임대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가동을 위한 상시 대기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재가동까지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중소규모 선박 건조를 통한 일감 확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3살 아래 어린이 교통사고는 70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도 10여 명이 사고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주시 수돗물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전주 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의 3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좋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용담호 저수율은 43%가량으로 적은 편이지만 녹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